하는 건 안 보이는데 혹시 있나 한번 볼게요. 혹시 풀면서 어려웠던 거 있었던 사람 몇 다시 몇 번 좀 어려웠는지 제발 한번 외쳐주면 안 돼? 7-1이요. 죽어? 저 너무 앞쪽이구나. 원에서 이번 숙제였던 원에서. 공교롭게도 너랑 다른다니. 이건 이제 기하라는 과목입니다. 유노 기하? 이제 기하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전체가 하지는 않고요. 이과 쪽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선택한 친구들은 기하라는 과목을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입니다. 지금 선배들 선택자 수 보니까 한 100명 내외? 100명 좀 안 되나? 인것 같아. 생각보다. 근데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원수가 생각보다 좀 적더라고요. 미적분 2보다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기하. 얘들아,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이 원의 접선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쌤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 고이 애들 기하에서 접선을 설명했거든. 똑같아요.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 기하를 하게 될 안타까운 영혼들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다. 기하를 하는 영혼은 왜 안타까운 영혼일까? 얘들아, 기하가 어려워서 안타까운 영혼이라고 하는 걸까 설마? 맞아요. 그게 어려워. 기하가 어렵기도 한데 뭐도 좀 있냐면 선택자 수가 적어서 그래요. 선택자 수가 적다는 게 이제 제일 좀 치명적인 거긴 하거든. 왜냐하면 얘들아, 설마 기하 선택자들아 전교 1등부터 300등까지가 있어? 한 200명이 타노스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 위에가 나갈까 아래가 나갈까? 101등부터 200등이 대체로 나가요. 기하 선택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1등부터 100등은 그대로 남아있어. 왜냐면 보통 그래도 이과 애들이 수학을 좀 잘하잖아요. 이과 애들의 기하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기하가 좀 빡세. 그래서 선택자 수가 좀 적었어.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너네는 그래도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한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계획을 잘 짜면 되고, 얘들아 우리 접선하자. 그래, 접선하면 되겠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접선합시다. 그리고 내일 올 친구들은 제가 다시 한번 끝날 때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만나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이따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140쪽 갑시다. 얘들아, 깔끔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하면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특히 뭐 140쪽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저기 이제 뭐 144쪽 이런 데 가면 방법이 너무 많고 얘들 해설도 겁나 길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정해줄게요. 알겠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일단 가자. 140쪽부터 갑시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얘들아, 일단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파편화된 개념들과 공식들을 하나씩 제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개념 제시가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머릿속에 뭐만 남기면 되는지를 요약해줄게. 그러니까 일단 파편화된 지식 하나하나 전달 먼저 할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식을 구해볼 겁니다. 기울기를 알 때 원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말했듯이 한 학원 방학 끝나고 그 다음 주쯤에 불시에 테스트 한번 볼 거예요. 말했듯이 앞에서부터 난이도는 바이블에 있는 문제에서 숫자 바꾼 수준으로 한번 볼 거야. 알겠죠? 그거 못 보면 갈굴 거야. 저 8월 4일이나 8월 8일이요? 안 나와요. 8월 4일 빠져요. 이따가 나랑 쉬는 시간 한번 얘기해보자. 개자식들아, 알겠지? 자, 좀 머리 아파. 자, 그래서 일단 볼게요. 알겠죠? 기울기를 알 때 원의 접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일단 원을 하나 제시할게요. 중심이 원점인 이런 원을 제시할 거고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y는 mx 더하기 y절편을 모르니까 잠깐 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아니다, n이라 쓰지 말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귀염둥이 네모라고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 이제 하자. 증명해볼게요. 증명. 대단한 게 절대 아니야. 증명의 본질은 뭐냐면요. 봐봐. 너네 어떤 원이 있어. 원이랑 어떤 직선이 이렇게 접한대.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원과 직선이 접하면 얘들아 봐봐. 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내린 거리를 쌤이 d라고 한번 해볼게요. d. 얘들아, 이 d가 반지름 길이는 얼마랑
R이랑 완전히 어떠세요? 똑같죠? 아, D가 뭐라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무슨 선까지 거리? 직선까지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인 D와 원의 반지름인 R마다 R이 똑같다가 접하는 상황이었잖아. 방금은 아니고 앞에 페이지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 여기? 그거 해볼게요. 그럼 가자. 얘들아, 이 직선에서 점직거리를 만들어내면 우리 이 직선을 이항에서 하나만 능력꼴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mx 마이너스 y 더하기 네모는 0이라고 만들고 중심의 좌표인 0,0이 있다 칩시다. 그럼 얘들아,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줘. 도와줘. 루트 무슨 되고? 와, 실화냐? 개자식들아,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알지? 얘들아, 아는데 수줍어서 말 안 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x의 개수니까 m이니까 m의 제곱, 얘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얼마? 3. 죽어. 자,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치고 0,0을 무슨 입하면 돼요? 그럼 0 빼기 0 더하기 완급조절 미쳤죠? 절대값 네모로 쓸 수 있고 얘가 반지름이 얼마나 똑같다면 R이랑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너네 분수 좋아해요? 싫어해요?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벌써부터 넘어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루트 싫으니까 양변에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럼 얘들아, 절대값이 이거인 거니까 네모는 이거에 그냥 똑같을 수 있고 무슨 노스 붙어서 똑같을 수도 있을까요? 마이너스 붙어서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들아, 선생님에게 뿔마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봐도 괜찮을까 혹시?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절대값 x가 2라면 x는 몇 또는 몇이에요? 2 또는 마이너스 2죠. 그쵸? 뿔마 2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하는 거야. 절대값이 뭔가랑 똑같다면 그 값은 뿔마 유식기간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네모네모 대신에 얘를 넣어줘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겠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y는 무슨 x? mx 뿔마.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이 더럽게 생겼다고 놀리지 말고 우리 좀 이거 지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얘들아, 본질은 얘들아, 점직거리랑 반지름이 어떻다? 같다를 연산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 유도의 본질입니다. 그걸 해봤더니 뭔가 좀 안 예쁜 공식이 하나 나왔다, 그쵸? 지를게요. 고1 내신 볼 거면 일단 외우는 걸 권장드려요. 아는 게 맞아요. 외웁시다. 얘들아, 그 140쪽에 있는 공식은 외워야 돼요. 암기의 영역인데 제가 어떻게 외우면 되는지 나중에 정리해줄 거거든? 그냥 뭐 거기다 뭐 안 써도 돼요. 내가 나중에 한 판에 정리해줄게. 근데 결국 이거 외우긴 해야 돼. 그러니까 암기라고 써놓긴 하세요. 결국 외우긴 해야 돼. 왜 외울 거냐면요, 제가 외우려고 하는 거는 속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공식들은 외우라고 합니다. 사실 얘들아, 얘도 몰라도 원과 직선이 접한다면 본질적으로 점직거리랑 R 똑같다 계산하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좀 의미 있게 계산이 줄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공식에 조금 특이한 지점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뿔마 뭔가 꼴보기 싫은데, 뿔마라는 건 얘가 결국 얘가 접선이 mx 플러스도 나오고 mx 무슨 너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접선이 두 개가 나오냐면요, 얘들아,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원이 하나 있을 때 기울기가 m, 얘가 이런 기울기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이 정도 기울기 m이 얘라고. 근데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내리다 보면 어떻게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동일한 기울기지만 동일한 기울기인 접선이 기본적으로 몇 개 나올 것이다? 2개 나올 거라서, 그래서 뿔마 구조 두 가지가 생기게 되는 거긴 해요. 그림을 관찰했을 때. 시끄러? 그래.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할 때 접선식 정도는 알아줍시다. 이렇게. 증명은 어떻게 한다? 본질. 원과 직선이 접할 때는 수직 끊고 반지름 표시를 해서 점직거리 D와 반지름 R이 똑같다를 연산하는 게 본질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증명은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증명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니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알아야 돼. 이거 증명은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증명은.
그 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고요. 142쪽 갑시다. 얘들아 그래도 얘도 이제 똑같이 증명할 건데 그래도 얘들아 수학을 좀 좋아한다는 전제에서 제가 이거 증명도 좀 엄밀하게 보려는 드릴게요. 알겠어? 우리 수학 좋아하잖아. 좋았어요. 아니요? 수학? 근데 얘들아 다른 과목들보다 수학이 좀 재밌잖아. 너 그래도 수학 문제 풀 때가 시간 제일 잘 가잖아. 아니야? 선생님 양이 제대로 만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맞아. 입시에서 수학만 사라져도 약간 공부 부담이 한 절반은 줄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 과목이 완성하는데 제일 오래 걸리고 솔직히 사회나 과학 같은 것만 하면 너네 방학 때 그냥 탱자탱자 놀러 다녀도 되잖아. 사회과학은 그래도 학기 시작하고 해서 할만하잖아. 그렇죠? 뭐지? 국어 3으로. 영어는 근데 왜 저거 듣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사실 나는 국어가 제일 어렵다 생각하긴 해. 국어는 해도 안 되는데? 자 일단 그래서 있잖아요. 이번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국어도 하면 될 거야. 난 물론 못했었어요. 난 물론 그걸 좀 못했었는데 너네 할 수 있어 얘들아. 내가 멍청해서 너네 할 수 있어 알겠지? 열심히 해. 자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수학도 마찬가지. 아니, 수학도 사실 진짜 어렵다 하지만 진짜 할만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쌤이 수학에서 벽을 느꼈었던 시절이 하나 있어. 무슨 과목 할 때 벽을 느꼈냐면 그러니까 너네 이름은 기하, 저는 기하와 벡터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말했듯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선택 과목인데 쌤 때도 이과 애들만 저걸 했었단 말이야. 근데 쌤 때는 저게 내신 상대평가고 수능 필수 과목이었어요. 쌤 때는 이제 이과 수능은 기하와 벡터,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이렇게 수능을 봤거든요. 쌤 때는 기백이 필수였어가지고 저거를 하는데 제가 쌤도 그래도 어디 가서 수학 못한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쌤이 이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 쌤이 공간지각 능력이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3차원 도형을 상상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애기 때 내가 얘기하잖아. 초딩 때 막 그런 검사 같은 거 하잖아. 막 이제 블럭 뒤에 뭐가 숨어있게 이 블럭, 입체 블럭을 위에서 바라보면 무슨 모양이게 약간 이런 거 하면서 너는 변호사가 잘 어울리는 성향이구나 약간 이런 거 하는 거 뭔지 알아? 너는 사무직이 잘 어울리는 아니야 약간 이런 거 하는 거 뭔지 알아? 거기서 공간지각 능력이 쌤이 항상 평균 이하가 나왔었어. 근데 이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공간 벡터라는 과목이 있는데 공간 벡터 파트가 이렇게 입체 도형 생각을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쌤이 진짜 그거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울면서 했었어. 울면서. 왜냐면 그러니까 하는데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제가 살면서 처음 받았거든요. 저번 공부할 때. 아니 쌤이 뭐라 셜라셜라 하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접을까? 잠깐만 문과 보고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 왜냐면 쌤 또 문과 과목도 나름 좋아했거든요. 쌤 한국사 좋아했었어. 아니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건 달라요. 아무튼 문과 그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 문과. 근데 이게 쌤 그래서 접을까 하다가 오기가 생겨서 쌤 책 하나 있잖아요. 이 책 한 권을 진짜 9라는 아니고 7번 푼 것 같아. 책 한 권은 7회독 했던 것 같아. 7회독. 근데 당연히 7회독이라는 게 다 푼 게 아니라 쌤 그 옛날부터 그 헷갈렸던 거 동그라미 체크하고 틀렸던 거 체크하는 그거 했었거든요. 그것만 진짜 한 똑같은 책만 7번 줬죠. 왜냐면 딴 책을 풀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냥 좀 익숙한 거 풀어야 자존감이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7번 정도 돌린 다음에 이제 다음 책을 하나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다 봤던 상황들이 나오는 거야. 비슷한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이거 저 울면서 7회독 했는데 7회독 하면 되게 오래 걸렸어. 오래 걸렸는데 저거 하고 나니까 그래도 다 비슷비슷해서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도 기백 문제 다 맞았거든요. 수능에서 기백 나오는 거 다 맞았었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 제가 나 처음에 이거 진짜 재능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하면 되더라 결국. 하면 되더라 진짜.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야 돼 진짜. 너 별거 없겠니? 열심히 해보는 거지. 그치? 그래. 준비됐니? 난 준비됐어. 가자. 일단 여기 질문 조금 재밌게 들으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란 게 있는데 이거 위에서 얘들아 x1, y1이라면 좀 헷갈려서 쌤이 교재랑은 살짝 다르게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재밌게 들으세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잘 봐봐. 너네 그래프 위에 점이 있으면 일단 무슨 이분하고 생각해야 돼? 대이분하고 생각하셔야 돼. 따라서 쌤 첫 번째 관계식 대이분 합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슨 제곱이다 정도는 r제곱이다 정도는 구해낼게요. 알겠죠? 얘들아 그런 다음에
해서 접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준서에 접하도록 이렇게 무슨 선을 만들어 보겠다? 접선을 만들어 볼게. 목적 먼저 잡을게요. 얘들아, 접선 구하기의 본질은 뭐였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슨 지름이야? 무슨 지름이랑? 반지름이랑 어떻다를 계산하는 거? 같다를 계산하는 게 본질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거 하러 갈게요. 그러면 이 문제의 반지름은 그냥 R이죠. 그럼 D는 R이다를 계산할 건데 얘들아, 이 D를 알려면 이 직선식을 표현을 좀 하셔야 될까 안 하셔야 될까? 직선식을 좀 표현을 해야겠다, 그쵸? 그래야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테니까요. 그게 좀 귀찮아요. 근데 한번 잘 들어봐봐. 자,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접하니까 이렇게 무슨 직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 수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봐봐. 이 빨간맛 기울기, 빨간맛 기울기, 빨간맛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x 변화량 a, y 변화량 얼마? b, 기울기 a분의 b입니다. 불만 있는 사람 혹시 있니?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아. 근데 세연아, 이 초록이 있잖아요. 초록이. 이 초록에는 얘랑 무슨 직이야? 직이야.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무슨 너스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초록이의 기울기는요. 이 초록이의 기울기는요. 이 초록이의 기울기는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마이너스 5분의 2 A가 됩니다. 인정? 그럼 일단 이 초록이 직선 세우자. 기울기는 얘고요. 이 초록이 직선은 당연히 제가 A, B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나는 점. 따라서 얘가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A, B입니다. 그럼 우리 직선식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다, 그쵸? 세워볼게요. 도와줄 사람.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그 다음 X 마이너스 얼마? A 더하기 얼마? B라고 세우면 되겠죠. 이제 점직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오, 하기 싫어. 이 직선하고 중심인 몇 콤마 몇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그게 D니까요. 오케이? 이거 증명 좀 재밌게 들어봐 얘들아. 그럼 얘들아 하자. 내가 빨리 해줄게요. 능력볼 만들어야 돼요. 인정? 내가 분수식이니까 양변에 뭐는 곱하고 하자? B는 곱할게. 그럼 BY 그럼 B 이렇게 만들고요. BY 쌤 옛날에 BY 노래 방에서 많이 불렀어. 가라사대라고 알아. 아무튼 자, 랩을 좋아하거든. 이렇게 만들고 얘를 왼쪽으로 넘겨줍시다. 이거 재밌게 들어야 돼.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요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얼마 정도라고 만들 수 있어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쵸? 점직거리 구할게요. 얘들 이 직선하고 몇 컴마 몇 사이의 거리 구해야 돼? 이 직선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d잖아요. 그쵸? 조용아 그러면 루트 일단 x개수인 얘 제곱하면 무슨 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b제곱. 네. 절대값 지우고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들아 저거 이제 0,0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 써질 것 같아요. 얘가 이제 반지름인 얼마랑 똑같아야 한다? 이제 r이랑 똑같아야 한다고 우리가 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다. 그쵸?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그래 선생님 뭐 하나 잠깐만요. AX 더하기 B. 근데 쏘리 이거 사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거예요.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자. 잠깐만. 직선이 이거란 것까지 괜찮죠? 직선이 이거란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얘들아 점직거리 구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어차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무슨 제곱이에요? r제곱이니까 얘들아 쌤이 이거 2 하나만 꽂을게. 그럼 준서야 ax 더하기 by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넘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넘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근데 현서 f 어차피 무슨 제곱이야? r제곱이죠. 조용아 나 방금 이 직선이 누구 표현한 거야? 이 초록이 직선 표현한 거지. 이 초록이 직선이 무슨 선이었어? 접선이었다. 그쵸? 따라서 하라만 얘 자체가 그냥 무슨 선이 된다?
접선이 된다고 여기 공식집에 써져 있는 게 x1이랑 y1으로 써져 있는데 쌤은 x1을 a라고 보고 y1을 b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뭐 증명하는 거는 계산 과정 중간에서 그냥 퐁하고 나온다. 이거 점집거리 안 해도 구할 수 있었다. 맞다. 점집거리 안 해도 구할 수 있어요. 유도 한번 해봤습니다. 가볍게 유도. 왜냐하면 유도도 안 해주고 외우라고 하면 좀 뭔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한번 해봤어. 우리 그래서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제 안 좋아하는 애들이면 그냥 닥치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이니까 쌤이 가볍게 한번 해줬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144쪽으로 가면요. 뭐 원밖의 점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이라 써져 있고 뭐 논문이 한 편 써져 있거든요. 144쪽에 논문이 한 편 써져 있다. 144쪽에 논문이 한 편 써져 있다. 그래 맞는 걸 거예요. 자, 얘들아 정리해 줄게요. 자, 얘들아 제가 일단 단일 공식들은 좀 제시를 해줬고 이 공식들이 왜 유도되는지도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너네가 학원을 왜 올까? 뭔가 하나하나 원리적인 탐구를 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올까? 아니면 시간 안에 문제 잘 풀려고 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엔 시간 안에 문제 잘 풀려고 오는 것 같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증명도 해주긴 하는데 결국 공부를 하고 나면 얘들아 머리가 좀 깔끔해져야 되거든요. 이쪽 단어는 이런 행동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가 좀 구체화가 돼야 시험장 가서도 그냥 문제가 술술 풀린단 말이야. 선생님의 뇌를 보여줄게요 지금. 내가 이쪽 문제를 풀 때 뇌 구조가 있을 거잖아. 그걸 꺼내줄게. 내가 봐봐. 진짜 뻔했는데요. 지금 그건 안 되고. 일단 재원이의 뇌 구조. 원에 접선을 봐야 돼. 그러면 문제를 보고 재원은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3인칭 개극형이다, 그렇죠? 자아성찰을 잘해요. 근데 할 거예요. 내 맘이야, 알겠죠? 첫 번째 질문을 좀 줍니다. 중심이 원점인가? 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방금 증명한 공식들 건우야 자연스럽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쓴 중심이 무슨 점일 때 공식들이냐면 원점일 때 공식들만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은 원에 중심이 원점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를 보고. 그럼 이제 답이 두 개 중 하나겠죠. 원이 뭘까? 얘 아니고 둘 중 하나겠죠. 그렇죠? Yes! No! 노면 이제 좋댔어요. 귀찮아요. 귀찮은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귀찮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쌤이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저 때문에 이제 귀찮은 쪽으로 가면 돼요. 일단 yes 먼저 합시다. Yes! 원의 중심이 원점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기울기를 주었는가? 알려주었는가? 또는 접하는 점인 접점을 알려주었는가? 이제 이걸 알려줬으면 이게 yes면 공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yes면 그냥 공식 쓰면 돼요. 공식 딸깍하자야. 공식 딸깍하자고 얘들아 여기서라도 이제 노가 나오잖아요. 그럼 노가 이렇게 하나라도 껴있으면 이제 또 조땜으로 가셔야 됩니다. 좀 귀찮은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좀 쥐압댐으로 가셔야 됩니다. 쥐압댐으로 가시면 돼요. 쥐압댐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공식을 쓰자는 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 공식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m이라면 접선은 이거 외워야 돼요. 얘들아. 암기의 영역이에요. 이거 외우는 게 맞아요. y는 기울기 곱하기 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그냥 증명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억해주자. 이게 만약에 yes잖아요. 접점을 알려준 공식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원방의 원의 방정식을 보고 x제곱 대신 접점의 x좌표 곱하기 x를 쓰고요. y제곱 대신 접점의 y좌표 곱하기 y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 좀 쉽게 외우는 법이긴 하거든요.
쉽게 외우는 거. 뭔 개소리인지 안 하다니까 얘들아 좆된 풀이 하기 전에 쌤이 예제 2개만 보고 올게요. 얘들아 예제 좀만 보고 올게요. 대표 예제 14번 갑시다. 얘들아 이거 정리할 시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설명하고 너네가 뭔 소린지 이해한 다음에 쓸 시간 줄 거야. 그때 쓰자. 안 지울 거야. 걱정하지 마. 대표 예제 14 봅시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모두 내가 되봅시다. 너무 설레죠, 그쵸? 재원이가 되어봅시다. 근데 주시. 재원이가 되어봅시다. 가자. 삑삑삑 원의 접선 문제 삑삑삑. 자,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대표제 14번 원의 중심이 원점인가요? 그의 대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심이 원점입니다. 하나 될 거예요. 거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합격. 예스. 그럼 다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울기를 알려줬습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현정아? 수직이려면 기울기끼리 곱해서 무슨 넣어 1이니? 마이너스 1이니 저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랑 수직이란 거는 기울기가 무슨 너스 3인 거? 마이너스 3인 접선을 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거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럼 이제 예스! 그러면 이 아이는 뭐를 쓰는 아이다? 공식을 쓰는 아이다. 요걸 쓰는 아이다. 오케이? 당신의 MBTI는 공식입니다. 검사 완료. MBTI 뭔지 얘기했나? 설마 루트 뭐냐? 아예 안 썼네. MX 뿔마 얘들아 이 문제 R은 혹시 무슨 뜻일까요? 10점 좀 더럽지만 루트 10이에요. 뭐 쓴 거예요? R 쓴 거예요. R 쓴 거.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더하기를 써야 돼요. M이 무슨 더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9 더하기 1입니다. 여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Y는 마이너스 3x 뿔마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그냥 10이라 쓰면 되고 이게 답입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실제로 그러하고요. 이런 건 외워서 푸는 게 맞아요. 이건 외워서 푸는 게 맞아요. 알겠죠? 이건 외워서 푸는 게 맞아. 내신할 때 외우고 까먹으시면 돼요. 미적 원이나 끝 때는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알아주세요. 넘어갑시다. 대표예제 15번. 제15. 대표예제 15번을 봅시다. 대표예제 15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1번을 봅니다. 괄호 1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선생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무슨 3입니다? 13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 위의 점이 있대요. 문제 잘 읽으세요. 위의 점 몇 컴마 몇이 있대?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죠. 제가 잘하는 오늘도 3, 마이너스 2가 있대요. 위의 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있어. x축, y축, 1 하고 있는데 3, 마이너스 2라는 여기 어딘가가 있는데 이 원 위의 점이어야 돼요. 요 점에서 이 원이랑 뭐하게 선을 그어봅시다. 접하게 그어봅시다. 어떤 식으로 그으면 될까요? 요런 식으로 그으면 되겠다. 그쵸? 얘들아 혹시 접선 이 초록색 몇 개밖에 안 나올까요? 한 개밖에 안 나오겠죠. 그림을 생각한다면 거기까지 괜찮으실까? 이 점에서 접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 얘들아 검사합시다. 얘 쓸까 놓을까? 민결아 얘 쓸까 놓을까? 예스예요. 안 오네요. 예스. 그렇다고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다. 그죠? 기울기는 없어요. 근데 누나야 뭐가 있어? 접점이 있어요. 접점이 뭔지 알아? 접하는 점이요. 원과 직선이 접하는 그 점, 이 접점이에요. 접점 알죠? 3, 무슨 너스 이거 알아요? 레이너스 이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공식 쓸 거예요. 공식 어떻게 쓰면 된다? 일단 원방을 본다. 그 다음 여기 x제곱 있지? x제곱 대신에 뭘 쓴다? 접점에 x좌표 쓰고 그 다음에 x를 쓴다. 야, 접점의 x좌표 이거
3이죠 3? 그러니까 몇 x라 쓴다? 3x라 쓴다. 얘를 3x로 뿅 하고 바꿔버려. 아 이거 y제곱이지 y제곱. y제곱 대신에 접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쵸? 무슨 러스 2y라 써버려? 마이너스 2y라 써버려요. 여긴 그대로 쓰면 돼요. 뒤에 그대로. 그냥 접선이고 실제로 답 확인해봐도 뭐 똑같죠? 그쵸? 3x 2y 빼기 13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말 좀 아시겠니?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하다고 해요. 알겠어요?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우리가 다 한 번씩 해봤다. 자, 이제 주어댐 풀이를 한번 하러 가볼게요. 이제 노가 하나로 나오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거나 중심이 원점이더라도 기울기나 접점을 모르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갈 거고 사실 뭐 150번의 괄호 2번도 조땜의 상황이에요, 얘들아. 왜 조땜의 상황이냐면 원의 중심이 무슨 점이 아니야? 원점이 아니에요. 조땜의 상황으로 가시면 되고 근데 일단 이걸로 가자. 152쪽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152쪽 가자. 152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152쪽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152쪽이 조땜의 상황이거든요. 조땜의 상황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뉘앙스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막 수학 탐구하는 사람들이면 이거 할 수 있는 풀이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풀이가 진짜 너무 많은데 내 생각은 이거. 너네가 과연 시험장에 가서 잘 할 수 있는 거. 시험장에 갔을 때 애들이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럼 그거 기준으로 쌤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하면 쌤이 저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하나를 좀 섬세하게 제시해 줄 거거든요. 그냥 이걸로 푸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 물론 다른 풀이가 더 있어요. 그거 여기에 있는 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여러 가지 풀이를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이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르게 풀자고 하면 너무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제가 내 욕심에 이런저런 풀이 다 제시하면 애들이 너무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쌤이 하나로 딱 정해줄게. 그냥 원칙을 딱 정해줄게. 절대 무조건 답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봐봐. 일단 상황 먼저 확인하자. 가자. 1,7이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접선을 팡팡 파라파라 팡 하고 그을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접선을 그을 겁니다. 오케이? 자, 원점이니?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단 거기까지 괜찮을까? 혹시 기울기 있니? 직선의 기울기 안 주어져 있다. 그쵸? 잘 들어봐봐. 쌤 점 있잖아요. 이거 공식 쓰면 되겠네 선생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고요. 왜 아니냐면요. 사실 얘는 뭐 여기 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인 어떤 원일 텐데 1,7이라는 점이 있잖아 얘들아. 이 점 만약에 얘 위에 있나 없나가 궁금하면 얘들아 요 시기 이 점을 지나면 대입했을 때 뭐여야 돼? 참이어야 되죠. 야 이거 대입해봐. 참이냐? 50이라고 생각하니 얘들아? 네. 다르죠. 죽어. 이제 0이니까 없애버리면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그럼 내가 개소리 그만하고 안 돼요. 다르죠. 그 말은 뭐라고 축하하는 거야?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접선 그는 거니까 그냥 이런 데서 접선 그으면 약간 이쪽 라인에서 접하게 그을 수 있을 거고요. 뚱뚱뚱 돌리다 보면 이쪽 라인에서 접할 수 있게 몇 개를 이론상 그을 수 있을 거예요. 2개를 이론상 그을 수는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혹시 괜찮으실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접점이 요런 접점이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요 점의 좌표, 접하는 점의 좌표 나와 있는 거야? 안 나와 있는 거야? 안 나와 있죠? 몰라요? 몰라? 전혀 몰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노야? 조땜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일반론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진짜 너무 많지만 난 이게 맞다고 본다. 이게 제일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다.
그냥 직선식 세워. y는 mx 더하기 n꼴로 세우고, 야, 직선식은 보통 세울 때 어떻게 세워? 그냥 무슨 울기랑 기울기랑 뭐 하는 점으로 지나는 점으로 y는 mx 더하기 n꼴로 직선식 세우고, 그러니까 점직거리는 반지름이다를 본질적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인 d랑 반지름이 어떻다? 같다라는 그 본질적인 식 세우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케이? 오케이? 뭐 하는 건지 보여줄게요.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얘들아, 진짜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쥐도 새도 모르게 틀릴 수가 있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얘기 하냐면, 직선식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다. 도전 골든벨 해볼게요. 10초 생각할 시간 줄게요. yes인지 no인지 말해주세요. 10초만 생각해봐. 시작. 빰빰빰빰빰빰. 자, 누가 말해볼 거냐면요. 누가 말해볼 거냐면요. 제일 졸려 보이는 애 시켜야지. 그래. 역시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재윤아, 혹시 했을까 누가? 아니야. 얘들아, 아니래. 혹시 반론하고 싶은 사람? 재윤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직선 표현 못한대 라고 할 것 같아. 아직 없니? 그럼 이걸로 하자. 왜 아니야? 발레가 있어? 뭐가 있어? 옛날에 직선이 한번 했는데 발레가 딱 하나 있어요. 저꼴로 표현 못한 그 m의 값을 어디가 놓은 거잖아. 저꼴로 표현 못한 발레가 딱 하나 있어. 뭘까? 그 하나가 뭘까? 뭐는 뭐 구조가 표현이 안 돼? x는 상수 구조가 표현이 안 돼요. x는 상수 구조가 표현이 안 돼요. 다시 얘들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까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얘들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거 직선이란 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개념 설명 때 이런 얘기를 했어. 야, 내가 설마 심심해가지고 개념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중 거 다 생각해서 개념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직선이란 거는 이런 1차 함수꼴이 있다. 그 다음에 y는 상수꼴도 있다. 1차 x는 주어 상수꼴이 있다. 얘들 근데 얘는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m이 얼마면? 0이면 y는 상수꼴도 나와요. m이 0이면요. m이 이렇게 식될 수 m이 0이면 y는 상수꼴도 나와. 근데 자, 이것도 직선은 맞죠? x는 1이다 이런 것도 직선은 맞지? 근데 이런 형태라고 쓴 다음에 이 형태는 x는 상수꼴은 표현이 되어야 안 돼요? x는 상수꼴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 y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는데 y가 죽겠냐? 안 죽어. y는 불사신 진시황이 아니라 아무튼 안 돼, 안 죽어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 직선은 항상 조심해야 돼. x는 무슨 수꼴은 표현이 안 돼요? 상수꼴은 표현이 안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렇게 직선 기울기로 직선을 세우면 우리의 원칙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으로 직선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형태는 x는 무슨 수 구조가 표현이 안 된다고? 상수 구조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원칙은 이거야. 봐봐. 직선식을 세우고 d는 알게 할 건데 단 순서야. 이 직선식을 기울기랑 지나는 점으로 세운 것 자체가 약간 요약이잖아. 이 직선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x는 무슨 수꼴에 함축하지 못한다? 상수에다 따라서 x는 상수가 접선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야 돼요. 따로 그림에서 엄밀히 그려서 확인을 좀 해보자. 그래서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얘들아 봐봐. 얘들아,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들아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니까요. 얘 반지름 무슨 토일까? 루트 5겠다, 그쵸? 얘들아 근데 1,7은 그럼 x좌표 1이고 y좌표 7이 이런 데 있겠지, 그치? 제이야, 이 점을 지나면서 x는 상수인 직선은 이렇게 생기죠. 설마 이 직선이 이 원하고 접할까요? 절대 안 접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라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D는 I다 꽂으면 돼. 알겠지? 쌤 일단 D는 I다 꽂은 다음에 문제 하나 바꿔서 알려줄게요. 바꿔서 뭐 하는지 제시해줄게. 알겠죠? 일단 이거는 이럴 리가 없어요. 1,7을 지나면서 x는 상수인 직선이 절대 접할 리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이런 초록색을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빨간색 D는 I다만 하면 됩니다. 가자. D는 I다 하러 갈게요. D는 I다 하러 가면 봐봐. 이제 Y는 기울기 알아볼라? 모르니까 M이라고 할게요. M은 M인데 건우야 얘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직선일 거야. 내가 원하는 직선은 1,7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읍시다. 근데 준서야 얘가 이 원하고 뭐 한다는 거야 결국? 접한다는 거니까 중심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무슨 토랑? 루트 5랑 이제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따라서 얘들아 정직거리 쓰러 가자. 전개 칠게요. mx-y-m 더하기 7은 0이라고 쓰고요. 얘와 몇 컴마 몇 사이의 거리가? 0,0 사이의 거리가 왜 0,0이에요? 원의 무슨 심이 0,0이니까요? 중심이 0,0이니까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 가자. 끝. 제곱 더하기 1분의 연습 어렵지? 0,0이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얘 하고 날아가니까 7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반지름 길이 무슨 t로일까요? 루트 1이니까 반지름인 루트 5라고 써줍시다.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곱할까요? 그래서 루트 강약 조절 좋다. m제곱 플러스 1. 아 선생님 몇같이 생겼네요.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고 지랄 난리가 났다, 그쵸? 근데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했어. 양변에 무슨 곱하면 돼요? 제곱하면. 할 수 있어, 좋아. 괜찮아. 무수히 많은 조롱과 비난에서 증명하자. 자 그래, 제곱하자. 제곱하면요 m제곱 마이너스 무슨 4m 14m 49는 얘 제곱하면요 제곱은 분배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이제 5 m제곱 플러스 1과 동등할 것 이유로 오른쪽으로 모두 넘겨줍시다. 그럼 얘들아 여기 5m제곱에서 m제곱 빼는 거니까 몇 m제곱? 4m제곱. 이거 넘어가면 더하기 무슨 4m? 14m 더하기 이제 얘는 5인데 4구가 넘어가니까 5에서 4구를 빼니까 이렇게 4, 4라고 쓰면 될 거고요. 뭐 양면 2로 나눌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2m제곱 더하기 7m 마이너스 22 0이라 볼 수 있고 뭐 구하는 거냐? 10 구하는 거구나. 그럼 인수분해까지 구체적으로 해줍시다. 그럼 2랑 1 그 다음에 여기 2랑 11 마이너스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해주면 m이 마이너스 2분의 11 또는 얼마라고 나올 거예요? 2라고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m의 값을 두 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0이라면 2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우리 원래 직선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직선은 뭐 요걸로 씁시다. 근데 뭐 m값 두 번 넣으면 답 나오겠다, 그쵸? m값 두 번 넣으면 답 나올 거예요. m값 두 번 넣으면. 쌤이 사실 방금 푼 풀이가 152쪽에 있는 풀이 2번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풀이 2번에 별표 하나만 쳐놓자. 제가 많이 가르쳐 보니까 이걸로 가르칠 때 애들이 제일 거부감이 덜하더라. 그래서 얘들아 풀이 2번을 좀 많이 애용할 거라는 풀이 2번 뉘앙스를 많이 애용할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고요. 이거는 괜찮은데 쌤이 문제 하나만 또 이렇게 바꿔줄게. 문제 하나만 또 이렇게 바꿔줄게.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잘 풀 텐데 이런 걸 잘해야 돼. 야, 방금 우리가 그린 그림 구조를 생각하면
원 밖의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기본적으로 몇 개 나와야 될까? 이렇게? 2개 나와야 돼요. 원 밖의점에서 여기 있는 원에 접선 그으면 악한 느낌으로 2개 나와야 돼. 알겠죠? 네, 일단 선생님이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퀴즈 뭐로 할까? 이걸로 하자. 아 이거 풀어봐 지금. 풀어봐. 2,4라는 점에서 주어진 원에 대한 접선을 가능한 거 싹 다 구해봐. 퀴즈. 다음 주 수요일에 뭐해? 수요일 밤. 아침 몇 시까지야? 몇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은 카톡으로 공유해줄 건데 한 단초에 못 오잖아. 단초에 올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수요일. 그럼 괜찮지 그러면. 그래? 뭐야? 그래? 그 다음 주에 물어볼까? 오케이. 그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내일을 우리의 자체 특강으로 하자. 내일 와서 수업 공부 많이 해서 1시간 정도 그냥 오래 하자. 진짜 이 방학이구나. 그래도 이제 학교를 열심히 가는 거야. 두려워. 그 질문이 나오길 바라고 한 얘기야. 내가 써준 거랑 내가 한 얘기 잘 한번 생각해봐. 잘한 거. 케이스가 이거. 난 몰라. 이따 알려줄게. 근데 씨발 내가 써놓은 거 혹시 한 번만 봐보지 않겠니? 케이스가 이거. 케이스를 나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굳이 케이스를 나눈다 적합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네. 선생님 m이 4분의 3 하나만 떠오는데 왜 모두야? 저 자식 잘못 쓴 거 아니야? 죽일까? 정상입니다. 방학은 그 맛이지. 방학에 너무 행복하면 쌤도 방학이 제일 싫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 이거 좋은 경험을 너한테 공유해주고 싶습니다. 좋았던 기억.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점심 시간도 있다 보니까. 자 얘들아 볼까요? 네. 얘들아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M값이 4분의 3? 그거 나오는 건 이제 전 국민이 잘 구한 것 같아. 그쵸? 근데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왜 뭐가 이상하니?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 선생님 네가 하란 대로 다 했어. 네가 하란 대로 다 했다고 개자식아.
네가 하란 대로 다 했는데 이 씨발 이렇게 놓고 정직거리 써서 반지름을 갖다 해서 m이 4분의 3 나왔는데 아니 슈바 네가 분명히 원 받기 전에서 원에다가 접선 그으면 2개 나온다고 해놓고 모두 구하라고 해놨는데 자식아 m이 하나 나오잖아 개자식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야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너가 이렇게 직선식을 세웠다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너가 세운 직선식은 절대로 2,4를 지나는 직선들 중에서 뭐 하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x는 무슨 수꼴이 포함되지 않아 있는 상태의 직선의 이름 x는 상수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4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한 게 맞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 표현 방식은 2,4를 지나는 그 모든 직선 중에서 누구 하나가 뿅 빠져있는 거라고요? x는 2,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x는 있겠죠. 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직거리는 반지름가 했을 때도 얘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예전에 하라 그랬지. 얘가 접선이 가능한지는 따로 그림을 엄밀히 그려서 좀 체크를 하자. 일단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2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2,4를 지나는 직선인 x는 얼마를 지르면? x는 2를 지르면 그건 정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아무래도 맞을 테니까 이거 추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얘를 꼭 추가를 해주자는 거예요. x는 이거 같이 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한 거야. 오케이? x는 2도, x는 2도, x는 2도. 그래서 얘들아 이거 시험 풀 때 진짜 의문사 많이 나거든요. 의문사 많이 나니까 이건 알아두는 게 맞지 않나? 알아두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좀 낫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것만 좀 제가 기억해 주길 바라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문제 풀 수 있는 모든 풀이는 다 알고 있는데 그 풀이들 중에서 그나마 이 원칙이 좀 헷갈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시험장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그나마 제일 커. 이게 그나마 나눌 케이스가 제일 적어. 이게 그나마 제가 이제 있는 풀이 다 뭔지 알거든요. 다 할 수 있는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거슬리긴 해도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자. 끝! 그러면 너네는 거기 있는 모든 문제를 성실히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시험 가지기 숙제 수고 빠이. 수고 빠이 하고 질문 받을게 수고 빠이. 평행이동 갑시다. 가기 전에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